그런데 아까 그 하얀 페인트 칠한 거 있죠. 하얀 페인트 칠한 거는 최악이에요. 그거. 여러분은 하얀 페인트는 제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. 파시브 하우스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. 그러니까 파시브 하우스의 정의 첫째. 그 다음에 파시브 하우스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, 파시브 하우스에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. 두 번째. 그러니까 정의, 목적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다 설명했지만 파시브 하우스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. 파시브 하우스의 정의. 파시브 하우스는 뭐다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파시브 하우스는 어떤 집이다? 집이잖아요. 어떤 집이다? 친환경이다. 여러분 뭐 친환경이고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이고 뭐 또 쾌적이라는 말도 나오죠. 쾌적한 집이다. 그러는데 저는 파시브 하우스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집이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든다.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단열을 잘하고 뭐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환기를 잘하고 해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쾌적하지 않다. 이 집에 사는데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고 즐겁고 이게 아니고 뭔가 좀 뭐 불편한 게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파시브 하우스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파시브 하우스가 처음 이 컨셉이 도입이 된 거는 이게 이제 독일에서 1980년대 요때 이제 그 독일의 물리학자가 생각해낸 거거든요. 그때 이제 그 물리학자가 이걸 내가 내 물리학 지식을, 물리학 공부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는데 좀 기여해보겠다. 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, 그래,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, 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축 콘셉트, 요거를 개발하면은 이걸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죠? 그 다음에 기후변화, 온난화.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요.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에너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시브 하우스를 더욱더 활발하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소를 세우고 그 연구소를 통해서 파시브 하우스 소위 디자이너가 있거든요. 설계자들. 이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걸 독일에 퍼뜨리고 오스트리아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한국까지 파시브 하우스 콘셉트가 넘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브 하우스를 지어서 내가 살고 싶다.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즐겁게 살 수 있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생각을 크게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파시브 하우스를 짓고 사는 이 행위 자체가, 행동 자체가 바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,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. 라는 생각,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파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걸 그냥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, 그리고 나의 아이들, 손자들,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는 뿌듯하게 이렇게 마음 먹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뭐 이게 서론도 아니고 본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. 파시브 하우스의 그 목표, 목적, 왜 우리가 파시브 하우스에
파시브 하우스를 짓고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, 그럼 파시브 하우스를 어떻게 시전할 것인가?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아까 박 건축사도 얘기를 했죠. 5가지 핵심 요소는 단열, 환기, 기밀, 그리고 창, 그 다음에 열교 프리라고 하거든요. 열교가 없어야 된다. 이게 5가지 핵심 요소입니다.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요소만 잘 지키면 파시브 하우스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, 제가 파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하면 항상 돈이 많이 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파시브 하우스를 설계하고 감독까지 한 게 한 7, 8개 돼요. 그런데 그 7, 8개는 전부 보통 건축비보다 상당히 싸게 실현을 했어요. 그럼 그 얘기는 뭐냐?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. 그럼 돈이 그럼 어디서 많이 드느냐? 찾아야죠. 왜냐하면 저는 보통 건축비보다 더 적은 돈으로 실현을 했는데, 왜 다른 업체들은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?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. 단열을 많이 해야 되고, 창도 시스템 창은 독일식 비싼 거 써야 되고, 환기장치도 1,000만 원, 2,000만 원 들여가지고 달아야 되고, 기밀 테이프도 다 붙여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,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, 첫째는 설계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한다. 그래서 설계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하면서 불필요하게 돈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없애는 거예요. 건물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. 그래서 파시브 하우스를 구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. 그러면 당연히 또 돈이 더 많이 들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설득을 해서 좀 심플하게 가도록, 그리고 인테리어도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파시브 하우스를 해보려고 하시잖아요. 요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시면 돈을 크게 안 들여도 파시브 하우스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건축 쪽에서 이제 크리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크리틱을 해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여기예요.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마음에 든다면 이게 없으면 더 좋아요. 저는. 그냥 기둥만 이렇게 있는 거죠. 기둥만. 왜냐하면 이게 굳이 필요 없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, 여기는 이제 OSB를 붙였잖아요. 네. 그리고 OSB를 이제 샌딩을 조금 했어요. 부드럽게. 샌딩을 조금.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샌딩까지 했으니까 깨끗하고 충분히 좋다, 예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기둥만 있으면 저는 기둥재를 조금 좋은 걸 써가지고 이걸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.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그 기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책꽂이 같은 거 나중에 몫을 불러다가 책꽂이, 또는 스스로 DIY 해가지고 책꽂이 쭉 만들어서 책을 꽂아 놓을 수도 있고, 또는 거기에 뭐 장식품들 쭉 진열해 놓을 수도 있고. 그런데 아까 그 하얀 페인트 칠한 거 있죠. 하얀 페인트 칠한 거는 최악이에요. 그거. 여러분은 하얀 페인트는 제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하얀 페인트는 2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. 첫째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. 둘째는 그 페인트 칠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이 작업 환경. 굉장히 나빠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를 칠하고 갈거든요. 네, 엄청나.
그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퍼져요. 그쵸. 쫙 퍼집니다.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. 3번. 또, 그 다음에 또 칠해요. 또 갈아요. 맞아. 또 칠하고 또 갈고. 그쵸. 그래서 저는 그게 최악이다.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걸까요? 꼭 하고 싶어요? 그렇지 않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. 아, 이게 하얗게 이게 멋있다,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쾌적한 생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오히려 그 공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마시고 또 그 건축주들도 갔다가 들어가서 뭐 마스크를 써도 다 들어오거든요, 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다양성을 위해 썼습니다. 자,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 고려해서 파시브하우스에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일반 건축비보다 더 싸게 파시브하우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정도로 맞죠? 아유. 아니. 근데 질문 있으면